을 갑니다. 자, 가기 전에 우리 기본 개념부터 한번 다지면, 자, 시상이라고 하는 말, 자, 우리 전개 방식 알기 전에 시상이라고 하는 말 제가 한 번씩 시 수업할 때 말씀드리죠. 시상이란 뭐다?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분위기. 자, 밑에, 자,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자, 시의 분위기를, 자, 시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나가는 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자, 오늘 요 단원을 이제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한 2번 정도에 끊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60쪽에 시상 전개 방식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자, 요 정의 한번 보세요. 시인이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 밑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자, 이 분위기가, 자, 시인 또는 화자가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자, 느낌, 정서 등이란 말이야. 자, 요거랑 다 연결이 돼요. 자, 요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의 총칭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시를 들어서 자, 요 시상 전개 방식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시가 있는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요 시를 큰 덩어리 지어서 자, 세 덩어리로 한번 묶어 줄 건데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요 시에 1행이랑 2행까지 한번 묶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행이 11에서 12행이거든. 자, 11행에서 12행 묶어주시고, 자, 그러면 나머지 중간 부분은 3에서부터 10행이 되겠다. 그치? 자, 요 시에 1, 2행을 잠깐 보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해서 자, 모란이 피는 요걸 우리 개화라고 부를 거야. 자, 개화의 순간을 자,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자, 3에서 10은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봄을 여인 서름이라고 해서 자, 늦봄쯤 꽃잎이 다 질 때 느낄 수 있는 자, 요약하자면 낙화 순간에 느낄 수 있는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요. 자, 요게 10행까지의 묶음이야. 자, 마지막 11, 12행은 1, 2행의 거의 반복이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시 반복한다고. 이걸 우리는 뭐 수미상관이라고도 하는데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유명한 역설법이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개화 순간의 기다림으로 자, 돌아온단 말이야. 자, 이래서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화자의 기다림과 슬픔과 자, 기다림 또는 기쁨이라고 해요. 자, 요 정서들을 자, 또는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뭘 쓰고 있다? 자, 개화, 낙화, 다시 개화로 돌아오는 자, 순환 구조의 시상 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자, 이 시를 세부적으로 보는 건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 이 시를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라는 게 요 단원의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요 친구, 자,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 중에 하나죠. 아까 우리 했었던 것처럼 1, 2행과 11, 12행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생겼죠.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구조가 3번의 수미상관의 동그라미 치자고. 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고 오늘은 그 일부를 다룰 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자, 우리 61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시간의 변화랑 공간과 시선의 이동, 자, 그 다음 4번 항목에 나오는 선경후점까지 조금 더 한다면 기승전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장 우리 자, 파악이 쉬운 자,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자,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걸 항상 정방향으로만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 시간은 거꾸로도 흘러가지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용어 정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거기 작은 1번을 한번 보시면 시간의 순행적 변화라고 나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시간의 순행적 자, 변화라고 하는 개념. 자, 말 그대로 순행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우리 또 거론도 됐었지? 의문의 변동 배울 때 있죠. 의문의 변동 배울 때 동화현상에서 순행, 역행 이런 방향성은 내가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순행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걸 우리는 바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순행적 변화는 자, 시간 순서대로라고 하는 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우리 문학 개념어들은 여러 가지 이제 통하는 다른 개념어들이랑 연결을 계속 시켜주셔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순행이랑 똑같은 용어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걸 좀 별도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행적이다라고 하는 요 말 당연히 쓰겠죠. 당연히 쓰고. 자, 두 번째는 자, 순환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자,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고 하는 아까 고시 있지. 자, 모란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는 건 시간의 순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순환적 구성이다라고 하는 순환적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 순행적 변화에 넣고요. 자, 그다음 우리 어떤 말도 쓰냐면 자, 추보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우리 보라고 하는 게 걸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걸음을 추적하고 따라 나가는 형식이다라고 해서 자, 시간 순서대로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해.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입체가 아니라 자, 평면. 자, 평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이 평면과 입체라고 하는 말은 뭐 소설 개념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하네 안 변하네 이런 개념으로도 쓰고 폭넓게 써요. 그래서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은 순행적, 순환적, 추보식, 평면적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은 그 예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작은 점들을 보면 하루 중 시간, 계절의 변화, 시제 변화, 시대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실제 시를 통해 보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 자, 우리 아마 익숙한 예시이기도 할 겁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이육사 시. 자, 이번 시험 범위기도 했었죠. 그죠? 자, 요 시를 보면 자, 중략중략 돼 있긴 한데 까마득한 날에 동그라미 치고 자, 다음 지금 눈 내리고에 자, 지금의 동그라미 치고 자, 다음 천고의 뒤에 여기에 동그라미 치라고. 자, 까마득한 옛날 그리고 지금이라는 현재 자, 그리고 천고의 뒤라고 하는 미래 시점. 자, 이렇게 각각 순서대로를 나열하면 과거, 현재, 미래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요거는 시간의 순차적인 변화를 보이니까 자, 과거, 현재, 자, 미래 등 자, 요렇게 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시제의 표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요거는 시제 표지를 찾기 조금 쉬운 편인 거고 자, 우리가 조금 더 파고들면 이제 뭐 나중에 시간편 배우겠죠. 그죠? 문법 요소에서 뭐 과거 시제에서는 서너 말음이 아시나 더 같은 친구들 쓰더라. 자, 현재는 뭐 니은이나 기본형 쓰더라. 미래는 뭐 get이나 리 같은 친구들을 쓰더라. 자, 이런 문법적인 표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파악을 많이 합니다. 자, 나시는 더 쉽죠. 자, 사시라고 하는 게 사계절이란 뜻이고 자, 바로 첫 구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자,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이니까 요것도 당연히 자, 계절의 흐름을 우리는 시간의 순행적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자, 우리 순서대로 갔으면 거꾸로도 가야지, 그지? 자, 교재 보시면 역순행적 변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말을 생략을 해서 역행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을 자, 우리 문학 작품에서는 어떻게 다른 용어를 쓰는지 이것도 조금 적어놔 보면 자, 역순행적 또는 역행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또 뭐도 쓰냐? 회상적 구조 있죠. 자, 회상이라고 하는 게 뭐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떠올릴 때 회상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럴 때 당연히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고. 자, 요런 말도 쓰고요. 아까 우리 평면적이라고 하는 말을 순행에 썼지. 그지? 평면의 반대는 문학에서는 항상 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 자, 그래서 입체적 자, 구성이라고 하는 친구도 역시나 역순행적 변화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시간의 순서를 뒤집는다라고 하거나 뭐 시간에 역전이 들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요 대표적인 시로는 백석의 여승이라고 하는 시 하나 정도만 예시로 들어볼 겁니다. 자, 요 시는 자주 나와 역행적 구성으로. 그러면 시의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시에서 일어난 사건의 시간의 순서대로랑 시의 형상화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자, 요게 2개 연만 있기는 한데 사실 4개 연으로 이루어진 시거든. 자, 가장 먼저 자, 요거 따로 적어두세요. 요건 사건의 순서입니다. 자, 어떤 여인이 자,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옥수수 판매하는 이제 금전판이라고 해서 이제 금광 근처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는데 자, 이때의 여인은 자, 딸과 자, 지압이라고 해서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 요 중에 자, 지압이라고 하는 사람 남편이 자, 실종이 돼. 어디론가 떠나버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 그 이후에 자, 딸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예 자, 목숨을 잃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 중에 굉장히 홀로 남았잖아. 그치? 홀로 남아 있어가지고 자, 세 번째 사건의 순서상 이 여인이 뭘 결심하냐면 아, 현세를 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출가를 결심을 해.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 제목처럼 자, 여승이 됩니다. 여자 승려가 된다고, 스님이 된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에서는 자, 요 시의 화자와 자, 여인이 재회를 해.
자, 이 화자는 예전에 옥수수 장사를 하던 때 여인을 만난 적이 있대. 자, 그때는 딸이랑 같이 있는 모습 정도를 봤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 여인이 머리를 다 깎고 나한테 합장을 하고 절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사건의 흐름이에요. 실제 사건의 흐름.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두 개 연 있죠.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승이 합장하고 절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4번 가장 마지막 순서잖아, 그지? 가장 마지막 순서가 지금 1년에 제시가 되어 있다고, 그지? 자, 그러면은 이 시점은 가장 언제다? 가장 현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연으로 가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하니까 어느 시점이에요? 4번에서 자 1번 시점으로 회귀를 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 아직 여인이 여승이 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시점상 자 여기 2연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는 과거 시점이 되겠지. 그럼 결국 시간이 어디서 어디로 흐른 거야?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자 거꾸로 간 거지. 이걸 역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은 글의 가장 큰 구조를 자, 이르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여승이라고 하는 시로 한번 봤고요. 자, 우리 다음 쪽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또 내신 대비의 큰 뿌리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공간과 시선의 이동 관련해서 이제